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사랑은 다시 반짝인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래된 빛바랜 사진을 찾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추억이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진 속에는 묻어납니다. 오래된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은 어떠세요? 사실은 그 속에도 빛바랜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편안해져서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오래된 사랑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사랑이 다시 반짝일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우울한 현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몸의 건강이 조금은 힘겹게 되기도 합니다. 비단 오늘의 이런 사례 이야기처럼 현우 씨의 허리 수술뿐만 아니고 또 관절의 수술도 상당히 많이 주변 분들이 보면 받았고요. 또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뇌 수술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수술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빛바랜 사랑인지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례는 70대인 현우 씨는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60대만 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한 달에 2-3번 정도는 성관계를 가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성관계를 하는 게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로 인해서 3번 정도 다시 시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력이 너무 많이 저하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관계를 하려면 일단은 겁부터 난다고 해요. 그리고 착하디 착한 아내도 현우 씨의 건강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맨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표현하십니다. 어느 날은 아내를 계속 설득을 해서 드디어 성관계를 갖는 디데이 날이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복대도 다시 사기도 하고요. 또한 마음의 준비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체위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내와 함께 관계를 맺기도 전에 몸도 마음도 진이 빠진다고 하십니다. 어렵사리 성관계를 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고요. 아내 또한 눈치를 살펴보니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예전과 같지 않음에 마음이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랬을 때 현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눈치도 보고 서러운 마음에 많이 속상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셔요. 정말 속상하다고. 이제 나이 70인데 그리고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이놈의 디스크 수술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말썽이라고 성생활이 이제 끝난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까지 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남자로서 끝인가 싶다고요. 성생활이 즐거웠던 2년 전으로, 수술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현우 할아버님은 어떻게 성생활을 아내와 함께 할지 고민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솔루션이 현우 할아버님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솔루션을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현우 씨의 우울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원인을 찾아보셨나요? 사례에서. 수술받기 전에는 한 달에 2-3번씩 아내와 정말 행복한 성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 힘겨워진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성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음에, 그리고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울함의 원인일까요? 나이가 들면 사실 성생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리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임상노인학회의 발표에 따르면요, 60세에서 65세의 시니어 분들은요, 성생활을 95%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에서 69세까지 어르신들은 성생활을 75% 이상, 그 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50에서 60%, 70%에 육박하는 그런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횟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생활의 질의 문제라고 합니다. 노년기의 남성들은 사실은 발기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사정량의 감소에 대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어느 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시간의 감소에도 되게 예민하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또한 노년기 여성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질벽이 많이 얇아져서 질윤활의 감소에 의한 성교 고통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질 수축의 강도가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사실 성관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우 씨의 우울함이 과연 그냥 디스크 수술로 인한 성생활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성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두 번째 솔루션은요, 수술 후 현우 씨와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할아버님과 아내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착하디 착한 아내분은 사실 또 현우 할아버님이 혹시나 디스크가 계속적으로 재발될까봐 아마 성관계를 좀 기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우 할아버님도 본인의 어떤 만족감도 좀 부족하고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에 여러 가지 마음을 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현우 할아버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술 후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조바심 때문에 성관계가 좀 더 원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내도 그리고 현우 할아버님도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생활을 좀 깊이 하려는 내면의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사실은 수술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재발을 하셨지만 그것은 시술로 아주 간단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 후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두 부부에게 작용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 꼭 성관계뿐만 아니고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배려 안에서 어떤 체위가 좋은지, 어떤 관계가 좋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실 성생활은요, 허리 근육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튼튼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데요. 그 안에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그 안에는요, 뼈와 근육을 더욱더 발달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관계 시에 사실은 허리와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이 배와 허리의 근육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현우 씨와 아내 두 분 모두요, 걱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정말 편안함으로 성관계를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부를 위한 그럼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0대 이상의 대부분 시니어 분들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한다고 해요. 건강의 변화와 더불어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사회에 대한 힘겨움을 호소하시고는 하시죠. 사실은 그 안팎의 변화가 적응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은. 자, 발기부전제 같은 약품과 윤활제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행복한 성생활을 위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엔 성생활에 있어서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혹시 부부가 있다면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마주 봐 보시겠어요? 한번 얼굴을 이목구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서로 닮으셨나요? 어떠세요? 닮은 부분도 있죠.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요, 중년 이후에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차이도 생깁니다. 또한 원하는 성생활의 횟수도 다르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서로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부부의 대화로 인해서 조율하고 함께 한다면 부부의 성생활은, 현우 할아버님과 아내분의 성생활은 훨씬 더 행복함으로 물들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캐나다의 대학의 연구팀에서요, 아내가 성교통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까 하는 연구진들이
108명의 부부를 선별해서요, 성교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12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마취 성분을 이용한 약재를 이용해서 그 성교통이 일어나는 부위에 약재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반은요, 12주 동안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통증을 얼마나 심한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했고요. 또한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성교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구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교통을 줄이는데 마취제와 그리고 서로의 소통을 하는 것 어느 것이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가 사실 심리치료 이후 인지행동치료가 훨씬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끝난 후에 6개월 후에요. 그 부부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들의 참여한 부부들의 대부분이 남성 시니어분들은 성관계에 2배 이상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여성분들 또한 2배 이상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는 어떤 성관계에 따른 것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교류에 의해서 부부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현우 할아버님은 수술로 인해서 너무 힘겨워했던 문제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서로에게 아름다운 성생활을 하기 위한, 부부를 위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분명히 극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 부부는 좀 더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부터 한번 옆에 함께하는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성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서로의 소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의 솔루션을 제시해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이행해 보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슬픔으로 잊고 살았던 성욕이 되살아납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어떻게 성욕을 해소할지 고민하는 종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요. 비단 사별에 의한 이런 성욕을 고민하는 분이 종국 할아버님 한 분일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 되신 72세인 종국 할아버님께서는 혼자 사시다가 너무 외로워서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참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주, 손자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부부를 위해서 생활비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관리비도 내주시는 참 자상한 그런 아버님이시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요, 손자 그리고 손녀도 학교를 가고 나면 더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롭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 지루해서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아파트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TV를 보기도 하고요.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하루의 삶이 너무도 외롭고 지루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아들의 집 안에서 혼자 있는 긴 시간이 참 힘겹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나마 낮에는요,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또 외출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밤이 되면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떠른 집에 사시다가 그 방 안에 갇혀서 TV만 볼라치면 너무 힘겹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밤에 화장실, 소변은 또 이렇게 자주 마려우신지 정말 어떤 때는 본인이 도둑 고양이가 된 것처럼 살금살금 그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한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와 좀 소통이 안 되나? 라는 고민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언제부턴가요? 아침밥을 얼른 드시고는 집 앞에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종점까지 계속 오가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서 낮에는 공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보는데요. 어느 날 공원을 갔더니 왜 TV에서만 봤던, 매스컴에서만 봤던 바카스 아주버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피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 공원을 가는 게 좀 힘겨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니 그런 아주머님들과 접촉을 하면 혹시 성매개 감염병이라도 오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복지관도 가보셨는데요. 그런데도 별 마음에 드는 또 이런 다른 여성분도 없었고요. 또 별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움만 타는 종국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외로움으로 정붙일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되면서 정말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스물스물 올라오는 성욕이 성생활을 정말 이제는 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겹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욕이 올라와서 너무나 힘겹다고 하세요. 또한 배우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성생활을 함께할 아내가 더욱더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고민하시는 종국 할아버님.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잠자리도 갖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면 주택 없는 노인의 취급을 당할까봐 말씀을 할 수 없이 속에서 고민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좀 있는데도 쓸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정말 우울하다고 고민하시는 종국 할아버님. 복지관에 가서 여자들하고도 눈도 마주치지는 못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이 한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어떻게 할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120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인데요.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민인 것 같으시죠? 사실 지금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사별을 통해서 아니면 황혼 이혼을 통해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 하고 있으시지요? 오늘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외로움을 성욕을 풀어갈지 한번 솔루션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국이 할아버님의 외로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마음의 외로움이 몸의 외로움과 합쳐져서 정말 폭풍우와 같은 너무 큰 외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외로움이 자리 잡은 종국 할아버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때로는 슬프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이 얼마나 많이 밤마다 외로우시겠어요. 또한 그리움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또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혼자 훌쩍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성욕으로 인해서 분노가 올라오진 않을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더 옅어지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정말 종국 할아버님이 너무 잘 견디어 주셨어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감정 해소법을 스스로 찾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외로움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혼잣말이라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노래 교실에 가서 노래를 크게 불러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그냥 막 수다를 떨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씩 감정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떠나버린 아내와 분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고민 속에 그동안 갖고 사셨던 외로움이 조금씩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다를 떨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빈자리를 나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채워가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청을 하시는 혹시 혼자 계신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특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한번 채워보시면 외로움은 조금 더 옅어질 것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그럼 연애란 어떤 것일까요? 홀로 사시는 시니어분들의 90% 이상이요. 연애하고 싶어요. 이성교제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배우자와 몇십 년을 함께 살다가 홀로 서게 되는 그런 홀로서기의 삶이 과연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과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국 할아버님은 아들 집이 당연히 어색하시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함께 아내와 살았던 집을 떠남 자체가 당연히 어색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욕이라고 하셨죠. 혼자 잠드는 밤의 외로움, 그래서 연애가 더 간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연애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 신중년, 65세 시니어 분들의 가장 핫 플레이스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아까 종국 할아버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들한테 부탁해서 복지관에 가셨다고 하셨지요. 요즘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세요. 그곳에서 강좌도 듣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배울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함께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여러 생활을 하다 보니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노노 커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캠퍼스 커플 CC처럼 복지관 커플 B씨라고 제가 B씨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신중년 연애의 메카인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혹시 건강한 연애를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종국 할아버님께서는 이상형의 파트너의 스타일을 한번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여성을 좋아하지? 내 아내는 이랬는데 나는 어떤 여성의 스타일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이상형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외로움이 조금씩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안정감 또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건강한 연애를 꿈꿔보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계신 성적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깝게 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만 매여 있는 생각들이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건전한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국이 할아버님께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아내의 의사 없이 언제나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성 평등의 의식을 가지시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를 통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년기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복지관에서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영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니어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또한 자녀분들에게 나 여자친구가 필요해, 연애하고 싶어 말씀하셔도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도 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외로움 해소는 내 스스로가 해 나가셔야 해요. 자녀들도 그 누구도 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행복한 연애, 건강한 연애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함께 건강한 연애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건강한 연애 이제 좀 자신 있으신가요? 세 번째 솔루션은요.
남편의 외면이 서러운 60세 종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종란 씨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던 5살 연상의 지금의 남편과 처음부터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다가와서 40세에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너무 운이 좋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자식 1명을 낳아서 잘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가족 여행을 매년 갔고요. 주말이면 부부가 운동도 함께하고 또 소소한 취미생활도 함께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종란 씨.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에게서 자꾸 이상함이 감지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 같지? 청소도 예전만큼 도와주지 않고요. 집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장고가 더러워? 청소 좀 하면 안 돼? 정말 볼멘 소리로 종란 씨를 대했고요. 정말 매일매일 행복함으로 가득했던 부부의 침실이요. 요새는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외면으로 인해서 차디찬 얼음장과 같은 침실이 되어버렸다고 종란 씨는 속상함을 하소연하십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신경질만 내고요. 또한 등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종란 씨.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매일매일 외로움이 사무친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40년을 다니던 직장을 이제 퇴직을 앞서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 때문인지라는 고민도 해보고요. 또한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작년 연말에 부부 동반 회사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종란 씨가 슬쩍 봤는데 어떤 한 여직원과 눈빛이 오가는 이상한 야릇함이 느껴졌었다고 해요. 내가 잘못 봤겠지 했던 그 일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란 씨는 요즘에 그런 2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사실 정말 너무나 좋은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찬란하리만큼 아름다운 환혼기를, 노년의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란 씨의 고민이 요즘에 갑자기 훅 가슴 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외면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또한 어떻게 예전에 자상한 그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종란 씨는 속상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솔루션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여기서 종란 씨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변화 때문이죠. 남편이 그 자상했던 남편의 뭔가 등 돌린 것 같은 불편함이 감지되었고요. 또한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불편함으로 다가왔을까요? 마치 너무나 힘듦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살얼음판 같은 남편의 대답이 돌아오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은 남편과 여직원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죠.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남편의 바뀐 생활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지요. 남편이 어떤 생활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남편은 40년 다니던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요? 계속 휴대폰을 쥐고 생활하기도 하고요. 또한 생전 걸어놓지도 않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란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운동을 계속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산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생활의 반경을 마련해서요. 함께 남편의 변화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또한 남편의 이런 바뀐 생활 모습 속에는 갱년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의 문제, 그 외에 또 어떤 생각하신 여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한번 남편의 바뀐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진실로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란 씨 부부에게 그럼 가장 좋은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사실 종란 씨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혼보다는 부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은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보시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배우자가 여직원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솔직하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용서가 아닌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잠깐 마음이 움직인 그것을 인정하고요. 서로 용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부부의 애착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배우자가 혹시 잠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끌릴 수도 있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부부의 관계에 애착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또한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한 성생활 회복을 위해서도 서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를 위해서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솔루션을 제시해 봅니다. 오래된 사랑은 빛바랜 모습으로 다시 반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날 때 두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내는 저희를 만날 때마다 저희는 여행을 다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편과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내가 있습니다. 슬쩍 남편을 보면요. 남편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눈으로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의 아내는요. 나는 남편과 여행하는 게 너무 싫어요. 친구들과 여행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남편의 표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외면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예화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의 오래된 사랑 속에 빛바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려면 서로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니어 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저는 응원합니다. 빛바랜 모습 속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